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유리함수라는 건 다항함수하고 분수거래함수로 표현되는데 수투는 바로 다항함수의 극한과 연속과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을 건다. 그래서 이런 건 다항함수가 아니다. 아니다. x와 y가 곱하여져 있는 형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쌍곡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다항함수가 아닌데 이것들을 정리해주면 여러분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 y를 묶은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 그리고 는 2x-2 문제 조건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런 조건이 붙으면 함수 표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놈에서 우리가 y는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2x-2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함수가 표현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줘서 함수가 될 수 있는 놈들, 그런 놈들을 우리는 소극적인 함수, 바로 음함수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음함수라는 것도 다항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에 분수거래 함수, 유리함수는 크게 분수거래 함수와 다항함수 표현되는데 분수거래 함수 또는 가압수기가 포함된 함수 이런 것도 다항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트가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한이라는 걸 배울 건데 처음에 극한, 다항함수 극한이 심한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초반에 이 분수함수의 극한하고 가우스기어가 포함된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놈 내용들은 원래 이놈들의 극한과 이놈들의 극한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음함수적인 성질 갖고 있는 놈들의 극한 플러스 우리가 수원에서 봤던 지수, 로그, 삼각함수라는 초월함수에 대한 극한, 연속, 미분, 적분들은 전부 다 선택 과목인 미적분으로 빠져 있는데 이게 미적분으로 빠져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미적분에서 안 나오고 수투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투가 초반에 좀 어렵다. 그 초반만 잘 넘기면 무르듯이 미분법, 적분법, 공식법이 있으니까 그 룰에 따라서 그대로 표현하면 된다 이거. 그럴 때 분수거래함수에서 이놈들을 우린 일반적인 형태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표준적인 형태로 바꾸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항함수가 되기 때문에 분수거래함수가 되면 a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나눌 수 있다. 나누게 되면 a분의 c, a분의 dx a분의 d가 표현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얘네들 계수 맞추기 위해서 분모에 나온 식 x 플러스 a를 그대로 써주면 계수가 똑같이 일치되니까 a분의 c를 곱할 거야. 그럼 전개하면 얘네들은 a제곱분의 bc가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a제곱 bc를 빼주고 원래 상수는 a분의 d를 써준다. 근데 통보 들어가니까 a 곱하면 a제곱분의 ad가 표현되니까 요게 우리가 찾는 k 값이다. 그럼 우리는 점근선을 구할 수 있어. 분모가 0 되는 값 점근선 그리고 상수항이 y의 점근선.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0 되는 값은 점근선이 표현되고 y의 개수가 상수항이 표현되는데 이 식에서 우리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방향성이 바로 뭐야? a제곱분의 ad-bc니까 a제곱은 늘 양수기 때문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렇게 ad 곱한 값 개수 상수 곱한 값 그 차가 바로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 확보하고 점근선 확보한 다음에 얘가 양수면 방향성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 빨리 그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가까워지는지 가까워지는 접근성을 판단할 때 써먹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하나의 양수 삼아서 y는 x 플러스 1분의 2x-3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우린 점근선 x는 몇? 마이너스 1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과 y 점근선 얼마라고? y 점근선은 이 개수비를 했으니까 2가 확보되면서 방향성을 체크해야 돼. 그런데 AD 마삼이죠? 빼기 DC하는 음수죠? 음수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2, 4분면과 4, 3에 결정된다. 그럼 절편 체크하는 건 무조건 습관이니까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마삼 나오죠? 그럼 마삼 딱 찍어놓고 0 대입하면 마삼 나오지? 그럼 대칭성이니까 얘네들 카이는 몇 차이? 5 차이 나지? 그럼 얘 선의 기준에서 5 차이 나는 값을 체크해서 여기서 1 차이 나는 거, 여기서 1 차이 나는 거 얘는 5 차이 나게끔 여기서 좀 5 차이 나니까 7 정도 되는 값을 체크해서 이렇게 점근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거. 알겠죠? 방향성을 빨리 찾아야 왜? 이거 그냥 천천히 하는 건 수학 파트고
방향성을 빨리 찾아서 저희 첫 번째 단원이 극한이라는 게 선생님이 뭐라 했어? 극한이라는 것은 바로 접근성과 관련된 거야. 접근성.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근접해지는지 그 접근성이란 말. 그러려면 그래프를 빨리 그려서 해결한다 이게.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원 이건 이제 필기를 해놔셔야 돼. 그래서 유리함수의 또는 분수함수의 극한, 체크하려면 원래는 목차상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고 있다. 이 분수거래 함수에 대한 게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다. 그것만 잘 넘어가면 된다. 다시 한번 공식은 계상수, 대각수 x자로 곱해서 빼면 된다라는 거.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정의가 될 텐데 극한이 뭐라고? 극한이 뭡니까? 라고 표현했을 때 그 한계를 뭐 넘어서다 한계 다르 이르다 이런 뜻이야. 한계 이르다. 한계 이르다. 이를 급 다한 뭐 이렇게 표현하네. 그러니까 한계에 이른다라는 게 학문이란 말이 이 극한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표현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라는 거야. 응? 나의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 올 것이냐라는 거죠. 머리 꼭대기까지 왔을 때 터지느냐, 아니면 뭐 목까지 쳤을 때 터지느냐. 그러니까 결국 얘는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야? 접근성이라는 용어를 우리끼리만 하는 말이야. 알았죠? 극한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어디에 가까워지냐, 근접성 또는 접근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교과서나 수학 참고서에 접근성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으니까 필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은 바로 접근성을 따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단원이 뭐라고? 연속이라는 개념이 돼 있죠. 그럼 두 번째 단원이 연속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연속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연결성을 따지는 거야. 연결성. 그러니까 죄다 뭐야? 결국은 이 스투라는 과목은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게 바로 연속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극한하고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그 다음에 미분을 넘어가죠. 그 다음에 뭐 적분을 넘어가죠 라는 건데 분명히 미분법과 적분이라는 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방식만 터득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 과정에 이 극한과 연속을 무리 없이 잘 개념 타야 미분 적분이 용이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해놔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이 접근성, 연속은 연결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저 말로부터 우리는 극한, 수투의 첫 번째 단원인 바로 극한과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것을 해결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구나. 첫 번째, 극한 문제를 풀거나 연속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좀 심도 높은 문제를 봤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돼.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 때 역함수의 극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거나 또는 뭐로 해결할 수 있다? 그냥 주어진 식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매번 나올 때마다 그릴까요? 이제 주어진 식으로 해결해 주는 걸 먼저 해주는데 주어진 식으로 해결하는 걸 먼저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다항함수에다가 이제 다항함수끼리 합성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또 극한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서 극한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되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한 번 번에서 해결하면 한 번 그래프 그리면 돼. 근데 합성을 해야 돼.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도 그려야 돼.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본 적 알겠지만 합성함수 그래프인 게 쉽지는 않거든. 그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빨리 그리는 방법 알아? 기억이 나요? 과거에 나는 알았지만 지금의 나는 모른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따져볼 내용이 있는데 자, fx라는 함수가 일단은 다항함수였다. 대비됐을 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f1이라는 건 뭡니까? fa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함수의 값을 찾는 거야. 함수 값이라는 건 대응되는 값을 찾는 거야. 대응이 뭐야? 짝짓기야.
그러니까 내가 1을 집어넣을 때 대응되는 값은 정확히 2가 나옵니다. 이건 접근한 거야? 가까운 값 찾는 거야? 정확한 값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짝을 대응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1이면서 y좌표는 1이니까 기울기 1인 직선의 방정식 표현인데 그걸 우리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라고 얘기한다. 근데 내가 1을 정의했을 때 그때 대응되는 짝의 함수 값은 바로 2다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한이라는 말을 쓸 거야. 극한이라는 말이 뭐라고? 접근성. 자, x값이 점점점 1에 가까워질 때라는 표현을 쓸 텐데, 자, x값이 1에 가까워지는데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1에 가까워진다는 말, 1보다 작은 쪽이라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을 쓰게 된다. 그죠? 이쪽에서 올지 접근할지 이쪽에서 접근할지 접근성이 두 가지가 있지. 큰 쪽, 작은 쪽에. 그래서 x가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는 우리는 x가 1보다 큰 쪽이라는 표현으로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쓴다. 소직선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게 x값의 상태니까 우측에서 하는 거를 바로 우극한이라고 표현한다고. 이거를 x가 1보다 큰 쪽에서 하다 볼 때 우극한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x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5를 쳐서 바로 얘는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x값이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에 대응되는 y값은 짝지어진 게 아니라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라고 접근성을 판단할 수 있다. y가 얼마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2의 때도 마찬가지.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도 그때 y는 접근을 어느 쪽으로 해? 이쪽에 접근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접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극한의 개념이에요. 이 화살표 기호가 바로 근접성, 접근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세련되지 못한 기호잖아. 그래서 극한의 영어 첫 글자 li, 리미트라는 첫 글자 3개를 이니셜로 따서, 그래서 극한 x가 이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면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다. x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 1에 가까워질 때 그에 대응되는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라고 따지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하는 거야. x값이 변할 때 y값이 어디로 변하는지, x값이 접근할 때 y값이 어디에 접근하는지를 따지는 거다. 그때 얘는 얼마에 가까워진다고?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하나의 숫자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뭐라 한다? 수렴한다는 용어를 쓴다. 특정 숫자 하나로 가까워짐을 알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준다. 그러면 이 놈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리미트 방금 얘기했던 대로 또 생략하면 안 된다겠지? li 리미트라는 조건을 주고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든, 그 다음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든 결국은 그때 대응되는 fx가 바로 y 값이죠. 그게 전부 다 얼마? 2죠.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이런 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이러한 왼쪽, 오른쪽의 극한이 y값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쭉 다가갔을 때 얘네들 가까워지는 게 일치하면 그 값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뻥 뚫어놓으면 여기 지금 A에서의 함수값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하지만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든 Y는 어디에 접근합니까? F에 접근하죠. 그거를 기호로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근접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fa는 함수값이니까 함수값 fa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놈을 그냥 fa에 해당되는 값 알파라고 적으면 우리는 특정 숫자를 찾을 수 있죠. 이러면 뭐 한다고? 알파로 수렴한다고 한다. 그 알파를 무슨 값? 극한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놈하고는 뭐야? 이놈 무슨 값? FA는 무슨 값? FA는 무슨 값? 자, FA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지, 알파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왔을 때, 이거 분명히 A를, 이게 Y는 FX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X축, Y축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X축과 Y축이 주어져 있다고 치면, 그때 X값을 내가 A로 잡은 거야. 그럼 그때 그에 대응되는 값은 여기 분명히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FA라고 표현한 건 무슨 값이다? 함수값이죠.
함수값이죠. 그지? 그런데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렸어 안 뚫렸어? 뚫렸죠. 그럼 극한값이라는 거는 지금 알파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웠던 이런 근사치기를 쓰는 편에. 그러니까 결국 알파라는 값은 A의 함수값에 가까워진다는 말을 쓴단 말이야. 그죠? 왜 둘이 가까워진다고 표현하지 알파랑 F알파 같다고 얘기할 수 없을까? 가까워지는 거지. 그지? 0에 가까운 숫자가 뭐야? 0.0000000 계속 많이 쳐. 그 다음에 1 썼어. 이거 0에 가까운 숫자죠. 근데 0이야? 0은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선생님 지금 다음 단원 내용에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한 거야. 여기 지금 뚫려 있어 안 뚫려 있어? 뚫려 있죠. 그럼 연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러면 이 x는 a에서 연속입니까 아닙니까? 연속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 이유는 무슨 값과? 함수값과 함수값 존재하죠? 함수값 존재? 안 한다 말이야.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니까 끊겼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걸 이제 기호로 정의를 하겠대요라는 거. 그래서 자 이제 슬슬 분수꼴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정 숫자 하나로 가까워질 때 x가 a로 가까워질 때 그에 대응되는 대응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겠죠? 짝지는 거니까 정확히 감 나오니까 x가 a에 가까워질 때 y가 어디 가까워져? 만약에 k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k로 수렴한다는 말을 쓴다 그랬죠? 특정 숫자 하나만 나올 때 이게 두 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여야 돼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렴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불러? 그렇지.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바로 발산이라고 쓴다. 이 산자가 흩어질 산자를 쓰는 거야. 함으로 흩어질 산자를 쓴다고. 산계한다. 흩어져 버린다. 값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발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좀 전에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별로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자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fx가 x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럼 분명히 그래프는 x는 제로 그 점근선 상수항이 제로니까 점근선의 표현에서 x는 제로와 그 다음에 y는 제로라는 점근선 따라서 가까이 해치죠. 절대 이거 넘어가거나 닿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x값이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그때 대응되는 fx는 점점점 값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에 대응되는 fx가 점점 값이 커지는데 멈춤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계속 커집니까?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를 잡아낼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커지는 상태, 그 커지는 상태를 바로 무한대라고 이렇게 기호화시킨다. 이게 뭐라고? 무한대.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fx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그렇지. 숫자는 굉장히 커지는데 방향성이 음의 방향을 띈다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는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저 fx는 점점점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집니다. x가 음의 무한, 방향성을 음쪽으로 취하면서 무한히 숫자가 커지면 fx는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여기서 적용하면 자 얘가 x값이 분모에 있는 값인데 양의 무한이거나 음의 무한으로 가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기화시킬 수 있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무한분의 어떤 숫자가 선생님 1억이라고 썼다고 쳐봐. 1억이면 분자는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 그래프가 이렇게 지배되는 거잖아. 그래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네. 꺼내야 되죠? 그래프는 모양이 안 바뀌니까 이게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분의 일정한 상수값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0이 오면 당연히 0이고 1이 와도 0이고 분모가 계속 플러스 무한 부호 상관없이 양의 무한을 가건 음의 무한을 가건 알았죠? 분자값이 일정한 상수면 그 상수의 값은 의미가 없죠. 무조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이거 기억해야 돼.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물어볼 거야. 분모가 계속 커져. 분모가 계속 커지는데 분자가 일정한 상수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0. 무한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내용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져? 그치 0에 가까워지죠.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즉 분모가 0에 가까워질 때 0분의 상수꼴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0분의 상수꼴은 x가 0에 가까워지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죠? 뭐 아니면 뭐? 플러스 뭐 아니면? 마이너스. 어차피 분모가 점점 작아지면 숫자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플러스만 아니면 마이너스만. 요게 두 가지가 바로 분수함수에 나타나는 기본 개념이 되어랍니다. 알겠지? 분모가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진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무한이 커지는 게 아니라 분모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이걸 무한소라는 개념을 쓰는데 분모가 계속 값이 사라지면 절대값이 사라지면 전체적인 값은 커진다. 그래서 0.1분에 확인할 수 있잖아. 1. 그거보다는 0.01분의 1 이렇게 써놓으면 10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10이 되고 얘는 1000이 되고 오히려 점점 값이 커지죠. 분모가 0이 커지면 전체의 값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한다고?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그래? 발산이라고 부르는데 어디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 이건 영어로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알겠죠? 발산과 수렴의 의미를 캐치하시죠. 피터? 너무 덥지? 자, 발산과 수렴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숫자가 안 나오면 무조건 수렴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요거 지운다? 안 돼. 기본 내용을 기억하시고 근데 인지 안 와요? 어? 글쎄가 뒤에 봐. 흑흑도 안 봐. 글쎄 왜 안 올까? 자는 것 같아 진짜. 자는 거야. 니네도 지금 졸립잖아 지금. 자 이거 분모의 영어 문제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와 마이너스잖아. 그치 양수일 때 그대로 나니까 그럼 x분의 x 똑같은 숫자죠. 그럼 1이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이 되겠죠. 그럼 이 함수는 0에서 정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 함수값은 얼마다? 무조건 1이다 라고 표현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여기도 굉장히 큰 구멍이야 작은 구멍이야? 0일 때 값이 여기다 1이야. 근데 여기다 0일 때 값은 없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 0.1의 값은 1이 안 돼? 여기 가까우면 1이 되잖아, 그치? 이렇게 돼도 되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지금 x값이 여기 0.0001 있다고 쳐도 0.001 있다고 쳐도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하면서 0.001 표현해서 1이라는 값이 정해야 된다고. 0.001은 굉장히 가까운 쪽이잖아. 근데도 그냥 편의상 육안으로 확인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그래프를 동그라미 크게 뚫은 것밖에 없다 얘기야. 그런 걸 또 이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일 때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나 상수함수가 표현되죠. 자, x는 제로에서 정이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그렇죠. 우리가 지금 걔는 fx가 x는 제로에서 정의가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 내용이 바로 정의역하고 연결되는 거야. 정의가 되지 않는다. 이 말로부터 x는 0에서 연결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어. 정의가 안 되면 함수값이 없단 말이야. 함수값이 없다는 말은 벌써 자체가 안 돼. 끊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단의 내용은 첫 번째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극한값은 1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아닌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벌써 좌측 우측에 다가오는 값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표현이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연결돼야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것들을 지금 개념 키는 거야. 정의가 안 되거나 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거나 그래서 얘네들이 끊겨 있다는 걸 그래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선생님 뭐랬지? 그래프로 확인한 거고 이거는 내가 이 식의 세계란 거야. 정의 돼?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x는 제로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어? 그럼 여러분 이거 풀 때 이렇게 맨날 나올 때 그릴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놈의 극한을 찾아라.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분의 절대값 x의 극한을 찾아라 라고 하면 좀 전에는 그래프를 우리 확인했는데 이제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되죠. 자, x가 0보다 큰 쪽에 접근하면 이건 양이냐 분이야? 양이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결국은 x분의 x라고 절대값을 벗길 수가 있다. 그럼 얘네들은 분자 분모가 똑같은 값이야. 그지? 그럼 이 값은 얼마야? 1이라고 얘기해 드리지. 이게 뭐로 푼 거야? 식으로 푼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살이 되는데 니네 지금 되게 표정이 보면 쌤 우리 실력을 무슨 어느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쉬운 거라 싶다. 그런 표정 듣고 있는데 좀 이따가 보겠음. 0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네? 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런 거야?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적극상이 음수 쪽에 접근하는 거지. 그럼 x분의 어쨌거나 리미트라는 기호는 필요한데 아직도 값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0보다 작은 쪽 그러면 얘가 음수냐 양수냐 판단하기 전에 일단 앞에서 배웠던 절대값 개념을 적용한 거죠. 그럼 똑같은 숫자니까 얼마? 1.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이라고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그럼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같은 함수 다른 함수? 다른 함수죠? 왜? 뭐가 얘는 1에서 정의가 안 되죠. 얘는 1에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함수가 아니다. 만약에 이게 같은 함수가 되려면 여기다가 1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가 로그 2, 3에 대한 x 제곱이라고 준 거야. 얘와 y는 로그 3의 x의 2배한 거.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죠. 얘는 정의역이 뭡니까? 그러면 진수가 0보다 큰 조건인데 여기는 진수가 제곱으로 왔기 때문에 x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정의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수 달라. 그럼 만약에 같아지려면 여기 좌측 쪽에 조건을 주는데 x가 양수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라고 했어? 같은 함수. 음수 쪽으로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다가 x가 양수라는 조건을 주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정의역 자체가 같으니까. 됐어요? 그런 차이점을 일단 잊지 마시고 자 문제 가봅니다. 이 내용들 가지고 문제로 풀면서 여기 비례에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수 근데 얘는 막 풀어요? 네? 확인 유제나 변형 문제를 풀어야 돼요? 확인 문제나 변형 문제? 과제로 풀어야 돼요? 과제로 미리 과제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나 맞습니다. 할 거면 보기 문제도 숙제가 될 텐데. 흡수는 보기 문제도 쌤 그러면요 네. 노트를 풀어야 되나요? 노트에 풀어야죠. 아, 그래야 니네 내년에 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도 교과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좋은데 노트를 풀 글씨값만 더 쓰는 게 정신력이 이게. 아, 진짜? 근데 리미트가 없어졌어. 근데 저거는 로마자인가요? 아, 진짜? 어떤 거? 레프렉스 옆에 있는 집.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돼 그냥. 레비트 이렇게 점만 치고. 나 L만 써. 편이나 쓰는데 좀 그냥 길게 빼고. 알았어요. 에라이. 그래서 얘는 무슨 극한이라고? 우극한. 얘는 무슨 극한이라고? 좌극한. 근데 두 개 같으면서 어떤 일정한 숫자로 수렴하면 저놈을 우극한 값, 좌극한 값이라고 그 값이 둘이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a에 가까워질 때 특정수가 때 fx가 무한히 커진대. 이러면 무한대라는 개요는 숫자야 상태야? 이거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상태라고 상태. 그러면 극한 값이라고 얘기할까 못할까? 못하죠. 하지만 극한을 구했다라고는 얘기해보래. 그죠? 무한히 커집니다 라고 거꾼성을 따졌으니까 이건 극한을 구했다고 하지 극한값을 구했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음 시험 문제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런 건 무조건 답이 안 돼. 극한값 못 구해. 답이 안 돼 라고 하지. 알겠죠? 그런 것도 기본이니까 아까 다항함수 찾는 것처럼 기본이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바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